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실패 없는 와인 고르기라는 주제를 결정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통 보면은 와인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약간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와인을 막 엄청 많이 마셔보시지 않은 분들도 누가 마셔도 약간 실패가 없고 맛있더라, 맛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와인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손님 초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롯이 저를 위한 와인과 그 다음에 좀 그런 손님용 또 이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그런 와인, 이렇게 투 트랙으로 와인을 구입을 해서 이제 셀러에 저장을 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조금 실패 없이 리스크 없이 와인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일 것 같고, 또 저처럼 다른 사람의 취향과 입맛을 전혀 모르는데 같이 와인을 마실 때 어떤 와인을 준비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작은 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와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그런 와인, 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랑 같이 페어링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다른 분들을 초대했을 때. 그래서 음식과의 페어링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둔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제 누가 손님이 집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가지 와인만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뭐를 준비해 두실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단연 스파클링 와인인 것 같아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면 잘 알려진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 또 프랑스 그 외 지역의 크레망, 그 다음에 스페인 까바, 이탈리아 프로세코, 이런 와인들이 있죠. 이 각자의 스파클링 와인들의 제조 방법이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 어떤 이제 기쁜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제 샴페인을 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꼭 이렇게 샴페인이 아니더라도 기포가 송송송송 올라오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거나 보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기된 기분, 환영받고 환대받는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좋은 호텔에 가서 웰컴 주는 항상 거의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죠. 스파클링 와인을 싫어하는 분들을 저는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반겨하는 그런 와인이고, 손님을 이제 초대한 그런 입장에서도 이 스파클링 와인은 정말 효자 같은 그런 존재예요. 준비할 게 많을 때에도 일단 아무것도 없이 스파클링 와인을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주전부리, 치즈나 콜드컷, 샤케테리나 아니면 식전빵, 아니면 비스켓 이런 것들만 충분히 이제 손님 대접이 되고, 이제 제가 뭔가 요리를 더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와인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스파클링 와인을 일단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파클링 와인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셀러에 항상 구비를 해두는 편이고, 바로 꺼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칠린된 온도로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이제 샴페인이 사실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인데, 샴페인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빈티지 샴페인이냐 또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데일리 샴페인 같은 거, 그런 거 가격 대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샴페인들 한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잘 마시는 샴페인 중에 두발 루루아 브리라고 하는 샴페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니콜라 페이아트 브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샴페인 너무 비싸다 그러시면 너무 많은 초이스가 있죠. 사실은 스파클링 와인에는 프랑스의 이제 크레망 드 불고뉴, 크레망 드 알자스, 크레망도 맛있는 크레망은 너무 맛있죠. 그리고 또 스페인 까바나 이탈리아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많이 쟁여두고 이제 누가 오실 때마다 일단 꺼내는 그런 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신세계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들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을 너무너무 맛있게 정말 과실 농축미가
빵빵 터지게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곳들도 사실은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세계 국가의 스파클링 와인들을 트라이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가까운 와인샵에 가셔서 한 5, 6만 원대에 괜찮은 데일리 샴페인을 구한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해보시고요. 5, 6만 원대 샴페인은 없다 비싼 샴페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 중에 맛있는 스파클링 와인 그냥 추천해달라, 본인의 예산대 그리고 본인의 입맛 등에 좀 잘 맞는 그런 와인을 몇 가지 정도 이제 추려 놓으시고 셀러에 구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스파클링 와인도 있고 로제 스파클링 와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내추럴 와인 붐이 일어난 이후로 펜낫이라고 하는 그런 페티향이 있는 약간의 이제 기포가 있는 그런 와인들도 인기가 많은데, 그 펜낫은 이제 워낙에 품질이나 스타일이 천차만별이라서 여기서 또 펜낫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정통적인 그냥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스파클링 와인들은 사실은 어떤 아페라티프랑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웬만한 그냥 치즈, 그 다음에 콜드컷, 샤키테리들, 샐러드, 뭐 해산물 샐러드든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샐러드든 연어, 새우 약간 이런 해산물들, 그 다음에 뭐 깔라마리 같은 오징어 튀김, 홍콩에 있으니까 딤섬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뭐 스페인 타파스라든지 스시 뭐 이런 종류랑도 그냥 다 무난하게 어울리는 게 약간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 종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꼭 구비해두는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슈냉 블랑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이 이제 샤르도네하고 소비뇽 블랑이 양대 산맥으로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슈냉 블랑은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슈냉 블랑이 진짜 매력이 많은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음식 페어링을 하는 데에서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슈냉 블랑을 항상 조금 구비해두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샤르도네는 크게 오크 숙성을 하지 않은 언오크드 샤르도네하고 오크 숙성을 한 오크 숙성 샤르도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스타일이 나뉘어요. 그 샤르도네 품종 자체가 막 아로마틱하고 막 향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해서 맛있는 와인이라기보다는 이 특유의 어떤 클래식함, 샤르도네는 산도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감, 이런 직선적인 깔끔한 산도, 오크 숙성을 하지 않은 샤르도네, 뭐 샤블리 같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미네랄리티라든지 이런 걸로 마시는 와인이라서 편하게 즐길 때에 이 와인을 별로 이렇게 즐겨 하시지 않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와인인데 이제 같이 마시자고 내놨을 때는 약간 항상 인기가 없었던 게 바로 이런 언오크 샤르도네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크 샤르도네 같은 경우 이 스타일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입맛에 어필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오크 숙성을 해서 그 바닐라 향, 막 버터리 향, 막 토스티한 이런 고소한 맛, 사람들은 익숙한 향에 되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음식이랑도 페어링하기가 훨씬 좀 쉬운 면이 있거든요. 버터를 많이 쓴 요리, 뭐 크림 소스 이런 거, 닭 요리인데 버터 크림 소스를 곁들인 닭 요리라든지 크림 소스 조개 요리, 그 다음에 특히 뭐 크랩, 게나 뭐 랍스터 요리, 그래서 이런 되게 특정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날 생선 뭐 이런 것들이랑은 사실은 페어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슈냉 블랑은 앞서 말한 샤르도네랑 어울리는 닭 요리라든지 생선 요리, 또 그런 뭐 크리미한 소스라든지 이런 종류의 요리랑도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곁들이기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칠링을 해서 완전히 식전주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대신해서 낼 수도 있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단독으로 마셔도 맛있고. 그래서 그런 뭐 치즈나 샤키테리, 또 뭐 해산물이 포함된 샐러드, 간단한 샐러드류, 스시, 웬만해서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냉 블랑의 가장 맛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익은 사과 맛과 향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사과 맛과 향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단독으로 마셨을 때도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너무 맛있다, 이 와인 이거 샤르도네도 아니고 소뇽 블랑도 아니고 이 와인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남아공 슈냉 블랑을 과메기랑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과메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과메기랑은 이제 뭐 소주나 이렇게 먹어야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와인이랑도 마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화이트 와인을 다 테이스팅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과메기의 그 비린 맛을 잡아주면서도 그 맛을 같이 상생시키는 와인이 제가 가지고 있던 남아공 슈냉블랑이었거든요. 그리고 슈냉블랑은 뿐만 아니라 스파이시한 음식이랑도 잘 어울려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인들은 그냥 전체 요리에도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약간 매운맛을 좀 항상 어느 요리를 하든 약간 추가를 하잖아요. 약간 매콤하게, 뭐 중국 요리도 살짝 뭐 겨자라든지 겨자 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와사비, 약간 이런 느낌의 매콤함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면 베트남 음식,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약간 스파이스가 있는 베트남 음식 같은 음식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제 원래 슈냉블랑은 프랑스 루아르 지역, 특히 이제 부브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약간 특산 와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품종이 이제 남아공으로 넘어가면서 남아공에서 굉장히 맛있는 슈냉블랑을 요즘 만들어내고 있어요. 되게 트렌디하고 아주 맛있어요. 물론 부브레 슈냉블랑도 맛있지만 또 프랑스 와인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생산량도 좀 작고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남아공은 점점 와인 양조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슈냉블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요. 이 남아공 슈냉블랑이에요. 데이비드 앤 나디아라고 하는 와이너리인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요즘이라기엔 되게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그런 와이너리인데, 데이비드하고 나디아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하고 있는 남아공 와이너리예요. 되게 핫한 와이너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슈네블랑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다양한 와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당도를 가진 와인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루아르벨리 부브레 같은 경우에는 부브레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작게 색이라고 써 있고, 똑같은 라벨 그대로 되어 있는데 밑에 그 물류라고만 바뀌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슈네블랑으로 만든 스위트 와인도 항상 좀 쟁여두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뭐 초대받은 분들께서 주로 이제 디저트 같은 거 많이 사오시잖아요. 달달한 것들 많이 사오시는데 시원하게 칠링한 스위트 와인 같이 페어링을 해서 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코스 요리처럼 뭔가 끝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스위트 와인을 같이 곁들이면 많이 감명 깊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또 마무리가 좋아야 기억이 좋게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트 와인은 워낙 당도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특히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면 다 마셔야 되지만, 스위트 와인은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밀봉만 잘 해두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슈냉블랑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트 와인이 워낙 많잖아요. 가장 유명한 소턴 같은 와인도 있고 다양한 와인들이 있는데, 일단 뭐 소턴은 너무 비싸고, 슈냉블랑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찐득찐득하지 않은 그런 제형의 산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스위트 와인을 많이 만드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구입할 때 슈냉블랑으로 만든 와인들도 항상 조금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사두는 화이트 와인은 바로 게브리츠트라미너 와인이에요. 이제 보통 독일 게브리츠트라미너나 뭐 프랑스 알자스 게브리츠트라미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또 신세계 국가들, 뭐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곳들에서도 게브리츠트라미너 와인을 생산을 하죠. 게브리츠트라미너는 굉장히 독특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와인 초보분들이라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게브리츠트라미너 와인은 바로 구별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인 초보 때 게브리츠트라미너 와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다른 건 구별 못해도 게브리츠트라미너는 항상 맞추니까 되게 좋아했던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딱 디스팅트한 그런 장미꽃 향이 나고, 과일 리치 있잖아요, 리치. 그래서 이제 워낙 홍콩이나 동남아 이쪽은 리치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게브리츠트라미너를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면 바로 이거 리치 향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약간 조금 익숙한 향에 금방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온갖 막 열대과일 향들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화이트 와인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좀 향 자체가 아주 디스팅티브하기 때문에 딱 구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건 무슨 와인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거 특이한데? 이거 리치 과일
맛이 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와인 향이나 맛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 돌멩이 맛이라든지 뭐 짭조름한 미네랄리티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구스베리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되게 약간 다들 멍 하시는데, 이 와인은 뭐 장미꽃 향, 뭐 리치 과일, 그다음에 열대 과일 파인애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해를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게브리치트라미너가 정말 이 음식은 도대체 뭐랑 페어링 해야 되지라고 난감한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게브리치트라미너를 항상 구원투수처럼 쟁여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태국 음식 같은 경우에 막 고수 막 들어있고 맛도 막 되게 세잖아요. 스파이스도. 그런 거랑 게브리치트라미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홍콩에 있으니까 후난 음식이라고 고추를 엄청 넣은 되게 매운 그런 후난 지역 음식이 있어요. 후난이나 뭐 시추안, 한국에도 요즘 시추안도 인기 많죠. 그런 음식들, 그런 매운 음식들이랑도 뭐 게브리치트라미너가 뭐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사실 제가 찾은 또 몇 가지, 특히 시추안 음식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시추안 음식이랑 제가 또 페어링하는 몇 개 와인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게브리치트라미너도 나쁘지 않아요. 좀 이거는 어려워 싶을 때 게브리치트라미너를 좀 내는 편이고, 한국 약간 매운 음식이랑도 뭐 부담 없이 어울리고, 또 돼지고기랑 잘 어울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 약간 돼지고기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돼지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삼겹살에 리슬링 와인 드셔보셨나요? 삼겹살에 리슬링 와인 맛있거든요. 근데 게브리치트라미너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태국 요리 중에서 그 약간 감자 부위? 등갈비 부위? 돼지 등갈비 부위? 약간 고추 되게 많이 넣고, 태국 요리인데 랭셉 혹시 요리 아시나요? 제가 그 요리랑 게브리치트라미너를 먹었는데 또 되게 맛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워낙 아시안 푸드는 좀 스파이스가 많기 때문에 게브리치트라미너를 곁들이는 편이고, 인도 카레랑도 어울려요. 그다음에 치즈 중에서도 이 꼬리꼬리한 맛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 뭐 밀스터나 에프와스 같은 그런 치즈들이랑도 어울립니다. 그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한국 족발이랑 그다음에 편육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게브리치트라미너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험상 제가 상대의 와인 취향을 전혀 모를 때,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의 취향을 잘 모르실 때, 이럴 때 약간 그냥 음식과 무난하게 페어링해서 낼 수 있는, 그리고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들 세 가지 추천을 해보았고요. 확실히 아까도 좀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샤블리나 아니면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도 뭐 쌍세르 같이 약간 좀 딱 떨어지고 깔끔하고 약간 미네랄리티 느낌 있고, 아니면 뭐 알리고떼나 뮤시카데 이런 와인들, 저는 또 되게 좋아하는 와인들이라서 몇 번 소개도 했는데, 확실히 이런 와인들이 조금 딱히 대중적으로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대중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오크 숙성을 한 샤르도네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슈냉블랑이나 게브리치트라미너 같이 명확하게 그 캐릭터가 확실히 있고 본인에게 익숙한 맛과 향에 더 반응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화이트 와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레드 와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계속 브이로그만 하다가 이제 와인 관련된 정보성 영상도 좀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